예, 최민희입니다. 저는 그 신민호 연구원님, 그리고 고영선 본부장님, 그리고 김유찬 교수님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민호 연구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주제여서 들었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87페이지 보시면 SOC 1조 원 투자하면 1.68만 명이니까 16,800명인가요? 네,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렇게 써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실 때 그 SOC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투자량을 늘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SOC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생각해 준다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여쭤볼 게 4대강에 22조 2천억 원 예산이 배정됐잖아요. 그리고 4대강 애초에 그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대비로 보면 22조 2천억 곱하기 16,800 하면 최소한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4대강에서 창출된 일자리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건설 근로자가 한 174만 명 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전문 건설 기업이 한 4만 5천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지 쉽게 얘기해서 삽질만 하는 그런 토건 뿐만 아니라 이 건설이라는 것이 그 융복합 부분에 대한 기술, 전기전자, 기계, 중장비, 전반적인 IT 기술까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토목을 전공한 분야만 일자리 창출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현재 그 교통연구원이라든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한 그 자료를 토대로 제가 16,800명에 대한 자료를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전체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몇천 명 규모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공유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식으로 SOC가 1조 원 투자되면 16,800명이 1조 원당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렇게 평균치를 얘기하는 게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이 자료를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SOC가 1조 원 투자되면 16,800명의 일자리, 서민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근거를 좀 업종별로 저에게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은 4대강에 22조 이상이 투자됐지만 4대강에 애초 35만 개 일자리 창출한다고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했지만 턱없이 모자라서 거의 4대강에서 일자리가 창출된 건 사기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고영선 본부장님. 예. 지금 29페이지 보면요. 29페이지 동그라미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대책 중에 정부는 과도한 고용 보호를 완화하는 동시에 기업은 생산 기지의 해외 이전을 자제하고 노조는 국가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노조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을 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좀 노사 화합형의 어떤 노사관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논의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아는 자료로도 OECD 비정규직 평균이 몇 프로인지 아시죠? OECD 비정규직 평균이 25% 내외로 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전체 근로자 중에서 OECD 비정규직의 비중 말씀하시는 네, 거죠? 프로테이지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25%거든요. 이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수치가 훨씬 높잖아요. 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되게 50% 내외. 그리고 이게 해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올해 한 51%?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죠. 그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비정규직 숫자가 900만 정도로 추정된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대권 후보들 모두, 그리고 정치를 하는 분들 모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걱정하는 대부분의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다들 주저하시지 않고 양극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양극화를 가져오는 주범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역시 노동 쪽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죠. 예, 그리고 그 노동 쪽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걸 대책으로 다 내세우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김태일 교수님인가요? 말씀하시면서 모든 국가 예산은 그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이게 국가 예산이 짜여져야 된다 말씀하셨고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그 본부장님의 진단에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고용보호를 정부가 과다한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지금 정치권에서 내놓는 대책은 고용보호를 강화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50%인 사회는 이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 지금은 진보정의당인가요? 과거의 통합진보당은 2017년까지 그 비정규직의 프로테이지를 OECD 수준이 25%로 맞추겠다는 걸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께서 얘기한 정부가 과다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떤 취지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그 설명을 드리려면 걸릴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 문제의식 자체가 저는 사실은 좀 의원님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 말을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사실 중소기업이 문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에 분포가 있고 정규직은 주로 대기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사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임금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 연구 결과에 하면 임금 격차를 볼 때 사실 중소기업에 있는 정규직 임금이 사실은 대기업에 있는 비정규직 임금보다 못하다는 그런 결과도 있고 또 저희 회사의 윤희숙 박사가 계산하는 결과를 보면 고용보험 가입률을 보면 말씀이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 특히 영세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률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차이라는 것이 사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차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생산성의 차이에서 근본적으로 기인한 것이라는 그런 결론이 되고요. 억지로 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까지 높이겠다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달성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 능력이 개선되지 않고는 절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정부의, 특히 고용부의 그 행정 능력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수많은 그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근로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시장적인 측면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 그래야 진실한 의미에서의 해결이 찾을 수가 있지, 억지로 정부가 고용보호를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문제고, 오히려 문제를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본부장과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다음에 제가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대화를 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유찬 교수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R&D 투자나 SOC 투자의 예산을 보면 적어도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하신 것들 동의하는데요. 예를 들면 52페이지 보면 R&D 분야 예산의 항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항목을 보면 기초 나노 에너지 환경 우주 항공 생명 쭉 나와 있고요. SO 그 앞 페이지 50페이지 보시면 SOC 분야 투자의 항목 예산 항목이 나와 있잖아요. 네. 이거를 쭉 보면 우리나라는 21세기 신성장 동력을 어디다 잡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R&D나 SOC 부분에서 문화 예산 관련 개념이 빠져 있다. 그래서 싸이의 강남 스타일 같은 것이
과연 저게 그 신성장, 우리 사회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는 없는. 그 SOC하고 그런 어떤 그 생활 문화 그쪽에 어떤 그 SOC와 R&D 그리고 그 문화 쪽에 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같은 그쪽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뭐 SOC에 속하든지 R&D에 속하든지 아니면 문화 사회 예산으로 가든지 어디에 분류되든지는 뭐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쪽에서도 또 창출할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자료에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분야가 굉장히 넓고 또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좋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최민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훈 의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아주 우리 예결위원회 질의 시간을 잘 지키는 전통을 잘 이어나가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